촛불 집회 나오셔도 이제 나오셔서도 그 검찰 독재, 그죠? 검찰 쿠데타 뭐 이런 용어를 쓰시면서 뭐 이제 검찰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하셨어요. 예, 이번에 지금 민주당에서 그 결의안 내용 지금 보니까 이제 검사 탄핵 4명의 검사 문제가 됐던 사건에 예. 그걸 이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것이 좀 눈에 띄고 사실 뭐 총리 해임 건의 뭐 이런 건 저는 크게 뭐 그 실효성이 있나 그러니까 총리 싶은데 해임 건의를 예. 하나 내각 총사퇴 건의를 하나 그게 수용이 뭐 안 되지 그게 않습니까? 뭔 예, 의미가 수용이 안 있어요? 돼 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정말 레토릭이 아닌가 싶은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야당으로서의 경고 이런 것은 해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검사 탄핵은 이거는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것도 헌재에서 인용을 해야 되죠. 예. 그렇지만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 이제 직무도 정지되고 무엇보다도 헌재 인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 라임 사태 관련된 검사 3명, 예. 그다음에 그 유우성 그 간첩 조작 사건 관련 검사 1명, 예. 그다음에 이제 고발 사주 관련 손준성 검사에서 이제 5명을 탄핵 대상, 손준성 검사까지 5명. 예, 5명을 탄핵 대상으로 선정해 놓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유성 그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된 그 보복 기소를 한 안동환이라고 하는 검사가 있는데 예. 여기는 탄핵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이제 탄핵 인용이 되면 이 검사는 이제 파면이 되고 파면돼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변호사 개업도 못 합니다. 그럼 검사들이 나도 탄핵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되는 순간 검사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제멋대로 권력 남용을 하는데 겁을 먹게 되죠. 그래서 저는 탄핵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검사들이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검찰 조직에서 나를 뭐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 조직에서만 날 안 건넨다면 나는 까딱없다. 그리고 뭐 문제되면 내가 옷 벗고 나가서 변호사 하면 되지. 변호사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또 돈방석에 앉는데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좀 권력남용 좀 하다가 그다음에 뭐가 잘못돼서 나가면은 또 그다음에 돈방석에 앉으니까 걱정할 게 없이 마음껏 권력남용을 해왔거든요. 이거를 검사들을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탄핵이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뭐 검찰 공화국, 검찰 왕국, 검찰 제국 이런 용어들이 뭐 거의 식상한 용어가 될 정도로 그 검찰 중심으로 검찰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상 악의 추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회의 문제들을 국민들 분열 또 어떤 불공정, 어떤 인권 침해 뭐 이런 모든 문제 중심에는 검찰이 있거든요. 검찰이 악의 추구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이 모든 그 검찰에서 비롯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검사가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수사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가 됐으면 지금 이 같은 그 검사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수사 기소 분리를 못한 그 대가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사 기소 분리를 하루빨리 입법화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오고 또 촛불 시민들에게 대단히 좀 죄송한 마음인데 우리가 민주당이 180석 된 이후에 몇 차례 이 수사기소 분리,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기회가 작년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문 대통령 퇴임 사이 그 사이에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당론으로 뜻을 모았었거든요. 그때 그것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그것이 막 수정되고 하면서 그러면서
한동훈 같은 이런 뭐 정말 이 비상식적인 사람이 법무장관 임명되고 나서 그 법의 맹점, 그 법의 어떤 그 악용 가능성 이런 거 있지 않냐라고 우려했던 점들을 그대로 악용을 해가지고 사실상 검사들의 수사권이 모든 범죄로 전면 확대됐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원상태로 돌아갔죠. 예, 그러니까 검찰이 있기 전하고 똑같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추진을 못했던 또는 추진의 결정적인 장애물이 됐던 그런 분들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뭐 민주당 내에 법조계 출신 인사들, 특히 그 중에서도 검찰 출신 인사들이 사실 알게 모르게 좀 영향을 끼친 거 아닙니까? 뭐 국회의장의 무엇보다도 그 과오는 말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도 이제 당 지도부의 예. 어떤 오판과 미온적인 태도, 그 다음에 사실 큰 장애물은 국회의장이었죠. 국회의장이 컸고, 국회의장이 이것을 뭐 상정을 안 해주느니 뭐 이런 그런 입장을 보이면은 그리고 합의해오라는 둥 뭐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참 어렵죠. 국회의장이 상정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지는데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왜 마지막 과정에 문구 조정하면서 또 자꾸 그 양보하고 빼고 해서 나중에 그런 시행령 이런 어떤 터무니없는 그 반격에 빌미를 준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뭐 협상 과정을 예. 여기서 다 공개하긴 좀 뭐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제가 협상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해 들은 얘기에서 다 얘기하기도 어렵지만 거기 그 과정에서도 가장 큰 장애물은 국회의장이었습니다. 그때도 마지막에도 국회의장이 이제 민주당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른바 등중 뭐 이런 거 또 국회의장의 그 중재안이 있었거든요. 예.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입법화하자. 그걸 입법화해야 그것이 그 뭐 의장 중재안대로 실행이 되는 거니까 이행이 담보가 안 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입법화하는 수 있도록 그 부칙 조항을 그걸 규정하면 되거든요. 언제까지 뭘 어쩌고 한다라는 부칙 조항을 만들면 되는데 그것을 민주당은 요구를 했죠. 또 등을 중으로 바꾸자 뭐 그것도 요구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그 이제 협상 과정에서 양당이 합의해 와라. 합의하지 않으면은 뭐 안 해주겠다. 뭐 이러면서 조금씩 양보하고 물론 당 지도부가 그것을 관철하지 못한 그런 잘못도 있고 그 당시에 그 뭐 설마 중을 등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입법의 취지가 수사권 범위를 축소하는 건데 그걸 늘리는 그 등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그걸 늘릴 그런 입법 취지에 정면을 역행하는 그런 일이 설마 벌어지겠냐고 이런 의원들이 몇 명 있었어요.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민주당의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거기서 지금 제대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파트너가 어느 정도 그게 돼야지 이제 뭐가 이렇게 서로 판단도 되고 이 정도면 뭐 이 정도고 뭐 이렇게 되는데 계속 이쪽에서는 상식적으로 판단하는데 저쪽에는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계속 우리는 우리 나름의 뭐 원칙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뭐 그걸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계속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여지고 그 부분이 너무 한스럽고 사실 검찰의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이런 것은 검찰 개혁의 본질이고 너무 당연한 그 과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워낙 그 기득권의 벽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기득권 카르텔의 저항은 상당한 저항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런 기회가 쉽게 오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일단 그 의지가 확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회 의석수가 그걸 뒷받침해야 되거든요. 그런 절호의 기회를 놓친 거거든요.